그날 독고탁은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차디찬 교도소 철창 안에 들어서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여름 끝자락이었음에도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이상하게도 검고 무거웠습니다. 독고탁은 심장 저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그의 눈가에는 평생 지켜온 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그림자가 동시에 맺혔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독고탁과 함께한 젊은 시절, 그리고 박종화의 얽힌 추억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미애는 눈물로 얼룩진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탁씨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내가 다 망친 거네요. 마강숙은 술도가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은 뒤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강숙의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고탁 회장님 같은 분이 교도소에 가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마강숙은 눈물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한동석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한동석 씨도 이 일에 연루된 건 아니겠죠? 한동석은 마강숙의 이름을 수없이 되뇌며 혼자 사무실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독고탁 회장님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건 아닐까?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면 술도가가 무너질 수도 있어. 한동석은 머리를 싸쥐고 책상에 엎드리며 낮게 신음하였습니다. 그 시각 오강수는 독고탁의 구속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강수의 표정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도 결국 그 피의 일부라는 건가?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이내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지금 이걸 묻는다고 대체 뭐가 달라지겠나? 오강수는 그대로 벽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독고세리는 독고탁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회사 전체가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세리는 숨죽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되실 거라고는 아무리 상상해도 못했어요. 근데 그 죄가 진짜 아버지 것이기만 할까요? 문미수는 마강숙의 집무실을 찾아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마강숙 사장님,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기회에 배혜선을 내쳐야 합니다. 배혜선은 이미 다른 주류 회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마강숙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미순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배혜선 부장마저 배신한다면 술도가는 정말 끝일 수도 있겠네요. 배혜선은 술도가 건물 한쪽의 회의실에서 혼자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배혜선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번뜩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독고탁이 교도소에 갔다고 해서 내가 무너질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야. 마강숙, 넌 날 너무 만만하게 봤어. 배혜선은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자동은 오범수와 조화였습니다. 고자동은 묵직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범수 자네, 이 판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 느껴지나? 오범수는 고자동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고자동 과장님, 저는 이제 어떤 선택도 쉬운 게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범수의 시선이 멀리 허공을 향하였습니다. 그 허공 속에는 자신이 평소 마음속에 묻어왔던 세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범수는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세리 씨가 이 판 속에서 그녀를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세리는 마찬가지로 술도가 회계팀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마음속에는 오범수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차마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오범수 차장님, 저 사람도 아마 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왜 자꾸 제 마음은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을까요? 오범수는 회의실 문가에 서서 세리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리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범수는 짧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세리 씨, 혹시 저녁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세리는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다가 이내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달달한 기운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오범수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오범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배혜선 부장이 독고탁 회장님을 일부러 교도소로 몰아넣었다고요? 나영은은 오범수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방금 배혜선 부장님 이야기였나요? 오범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영은 씨, 이제 정말 큰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 안에서 독고탁은 면회실에서 소기룡 전무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소기룡은 눈빛이 떨리는 채로 독고탁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사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쓰라는 건 너무 잔혹합니다. 독고탁은 눈을 질끈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용씨, 난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네. 소기룡은 눈에 눈물이 고여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독고탁은 면회실 의자에서 힘겹게 일어나며 말하였습니다. 술도가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이제 모두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그 순간 교도소 밖에서는 문득 문미순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배혜선 부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독고탁 회장님은 이용당하신 겁니다. 마강숙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결국 배혜선 부장이 독고탁 회장님을 교도소로 몰아넣은 거였군요. 한동석은 창백한 얼굴로 마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숙씨,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배혜선 부장과 맞서 싸울지 아니면. 마강숙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술도가도 진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걸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공주실이 급히 들어와 말하였습니다. 여사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독고탁 회장님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장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종이 위에 써진 한 줄의 문장이 장미애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였습니다. 진짜 배신자는 아직 술도가 안에 있습니다. 장미애는 그 문장을 읽고 손에서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마강숙과 한동석, 오범수, 세리, 고자동 모두가 장미애의 표정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독고탁의 필체로 쓰인 그 문장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것을 뒤흔들 단초가 될 예고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술도가의 모든 불이 꺼진 후 배에서는 홀로 어둠 속에서 전화를 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독고탁이 교도소에서 입을 여는 순간 그때가 바로 내가 최후의 승부수를 던질 때일 테니까. 그리고 그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독수리 술도가와 모두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장미애는 독고탁의 편지를 쥔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그 문장의 글자 하나하나가 자신을 질타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배신자는 아직 술도가 안에 있습니다. 장미애는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적이 있다는 말인가요? 마강숙은 장미애의 표정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짐작하시는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하지만 장미애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강숙은 그런 장미애를 보며 마음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여사님 자신이 그 비밀을 쥐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시각 한동석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그 편지 회장님이 교도소에서 쓴 게 분명하긴 한데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저런 글을 보내셨을까? 설마 나까지 의심하고 계신 건 아니겠지? 한동석은 자신의 생각이 비참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모종의 두려움이 가슴을 옥죄어 오는 걸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고자동은 홀로 주조장 한쪽 구석에 앉아 소주잔을 돌리며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독고탁 형님이 저런 글을 남길 정도면 그 안에 뭔가 큰 게 숨어 있긴 한 모양이구만. 내 눈에는 다들 수상해 보이는구만. 고자동은 술잔을 탁 놓으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이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도대체 우리가 무슨 꼴을 봐야 한단 말인가. 그때 술도가의 문이 갑자기 열리며 문미순이 들어섰습니다. 문미순은 잿빛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말하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연락이 왔는데 신라주조 측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술도가가 독고탁 회장님의 배후에서 불법 수출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마강숙은 기를 의심하며 문미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뭐라고요? 신라주조에서요? 세리씨가 그걸 동의했다고요? 문미순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리씨가 발표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신라주조 내 다른 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세리씨 몰래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미애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세리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세리는 절대. 한동석은 주먹을 꽉 쥐며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독고탁 회장님이 교도소에 있는 틈을 타서 신라주조가 배신하려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 술도가를 무너뜨리려는 계략인가? 그 순간 오범수의 휴대전화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오범수는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배혜선 부장 지금 신라주조 쪽 사람들과 미팅 중이라고 합니다. 마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배혜선 부장이 신라주조랑요? 그럼 그 기자회견도 혹시?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판을 뒤에서 흔드는 게 배혜선 부장일 수도 있습니다. 나영은은 술도가 회계팀 사무실에서 오범수의 전화를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시리도록 떨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배혜선 부장이 차장님이 말한 그 음모에 진짜로 연루되어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오범수는 나영은을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나영은 씨, 혹시 배혜선 부장이 회계팀 쪽으로 자료를 요청했던 적 없었습니까? 나영은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하였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배혜선 부장님이 우리 팀 데이터베이스에서 미국 수출 관련 매출 자료를 계속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일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상합니다. 오범수의 눈에 번뜩임이 스쳤습니다. 그 자료 혹시 아직 갖고 있습니까? 나영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네, 혹시 몰라서 백업해뒀습니다. 오범수는 나영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자료가 이번 사건을 뒤엎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영은 씨, 제발 저와 함께 이 일 끝까지 밝혀주십시오. 나영은은 오범수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장님,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도 술도가 사람이니까요. 그 시각 독고탁은 교도소 안에서 면회가 끝난 뒤 독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눈가에는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교도소 안에서라도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바로 그때 교도소 창살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밖이 심상치 않습니다. 배혜선 쪽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의 신라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큰 자본 세력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독고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인가? 네, 그 자본은 예전부터 술도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교도소에 계신 이 틈을 노린 것 같습니다. 독고탁은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교도소에 오기 전에 들었던 그 사람의 이름, 설마 그 자가 배우라는 건가? 독고탁은 독방 안에서 두 손을 천천히 쥐었다 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하늘이 나에게 아직 기회를 주고 있는 게 분명하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반드시 그 놈의 정체를 밝히고야 말겠네. 그 시각 술도가 회의실에서는 오범수와 마강숙, 한동석, 문미순, 나영은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범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배혜선 부장이 배우라면 우리 안에 있는 배신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마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배혜선 부장은 정보력도 인맥도 너무 강해요. 잘못 건드리면 우리 모두 끝장일 수도 있어요. 문미순이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놔둘 순 없습니다. 지금 이야말로 술도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석은 고개를 떨군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독고탁 회장님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계신 동안 우리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때 나영은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배혜선 부장님이 무엇을 숨기고 계신지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범수는 나영은의 말을 듣고 눈빛을 빛내며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나영은 씨 덕분에 이번 판은 뒤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 안의 긴장감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갑자기 문미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배혜선 부장이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요? 독고탁 회장님이 교도소 안에서도 여전히 술도가를 조종하고 있다고 발표할 거래요.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강숙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럼 독고탁 회장님이 교도소 안에서 배신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거잖아요. 한동석은 이를 악물며 말하였습니다. 배혜선 부장은 우리를 전부 범죄 조직으로 몰아넣을 작정인 겁니다. 오범수는 주먹을 꽉 쥐며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한치의 흔들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싸움 이제 진짜 끝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도소 안에서 독고탁은 벽에 기를 대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배혜선, 너만은 반드시 내 손으로 끌어내리겠네. 그리고 그 순간 아직 알려지지 않은 더 큰 배신자의 존재가 술도가 안에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